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본가와 가까운 거리라 어느 날 본가에 가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면접까지 합격했어. 그게 정말이야? 그런 곳 출근해야겠네. 우리 딸이 직장인이 되다니 감회가 새롭다 새로워. 거기다 그 좋은 회사에 단박에 들어가고 이제 우리도 한시름 놓고 살겠다. 내 친구들도 다들 취업했는데 뭐. 그래도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잖니. 거기다 그 회사는 네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던 회사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서 그 회사 들어가려고 엄청 준비했잖아. 그러다 보니 결과가 좋았던 거지 뭐. 제가 머리를 긁적이며 배시시 웃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회사가 판교라 여기서 마을버스 타면 바로잖아. 그렇지.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긴 하지. 여기서 출퇴근하면 되니까 더 좋네. 그렇지. 나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 거지? 넌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당연히 괜찮지. 라며 부모님이 활짝 웃으며 반겼고 오빠는 별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얼마 뒤 자취방에서 짐을 빼서 본가로 옮긴 뒤 본가에서 편하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오빠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는 말에 엄마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우린 네가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이렇게 격하게 반겨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마마. 앞으로는 제가 생활비도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제가 장난스레 대답했는데요. 제 장난에도 불구하고 엄마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다시 말했어요. 네 오빠는 직장이 서울이라 자취를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잖니. 그러게, 출퇴근 힘들 텐데 대단하긴 해. 그치만 아무래도 본가에 있으면 생활비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더니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친구 직장이 여기서 가깝다고 하더라고. 분당동에서 자취를 한다고 하던데 여자친구 때문에 굳이 여기 있는 것 같더라니까. 한참 서로 좋을 때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엄마는 오빠가 여기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네? 당연하지. 아주 귀찮아 죽겠다니까. 라며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는 모습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보니 오빠는 주말에도 내내 나가는 것 같던데 엄마가 귀찮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사실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어. 보통 불편한 게 아니라니. 사실은 말이야, 네 오빠 여자친구가 수시로 드나들고 있거든. 뭐? 여기를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하긴 둘이 만난 지 벌써 2년도 넘었다고 했었지. 그럼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긴 하겠네. 나이도 젊은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돈 좀 벌고 결혼해야지. 엄마가 경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걱정스레 다시 물었어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넌 취업 준비다 뭐다 자주 안 와서 모르나 본데 수시로 여기 와서 놀다 갔어. 난 네 오빠 여자친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딱 보니 네 아빠도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고 말이야. 그럼 오빠 보고 말을 하지 그랬어. 네 오빠한테 뭐라고 말을 해?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라고 하라고? 엄마 아빠가 보는 눈이 정확할 텐데 이상하다며. 그러니까 말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헤어지라고 하면 퍽도 잘 헤어지겠다. 내 친구 미숙이도 아들 며느리 결혼 반대했다가 난리도 아니었잖아. 근데 미숙이 뭐 말이 맞았잖아. 여자 성격이 이상해서 결국 이혼했다며. 미숙이 아들도 보니까 지들이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된 듯이 아주 꼴값도 그런 꼴값이 없었다니까. 그렇게 결혼해서 살아보니 여자 성격 때문에 결국 이혼했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엄마, 그렇다고 오빠 그냥 결혼시킬 생각은 아닌 거지? 라며 제가 엄마를 빤히 바라봤지만 엄마가 말을 아낀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웬만하면 불만을 잘 이야기하지 않던 엄마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빠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 들어간 뒤로는 오빠 여친이 한 번도 놀러 오지 않았기에 제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근데 내가 들어온 뒤로는 한 번도 안 온 것 같은데? 그동안은 그렇게 자주 왔었단 말이야? 말도 마. 수시로 들락날락 거렸다니까. 눈치도 엄청 없는 것 같고 거기다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그렇더라고. 그냥 좀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버르장머리가 없으면 없는 거지. 없어 보인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그래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일 텐데 말을 함부로 하기 그래서 그렇지.
오빠 여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엄마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지는 모습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엄마가 이러는 거야? 저번에도 둘이 같이 와서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시부모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시부모님이 되는 거지.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눈치도 보이고 그렇겠지. 내 말이 그 말이야. 보통의 예비 며느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니. 근데 선영이 걔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오빠 여자친구 이름이 선영인 거야? 그래, 선영이야. 암튼 선영이 걔는 도통 개념이라는 게 없다니까. 대체 뭐가 개념이 없다는 거야? 라며 제가 묻자 엄마가 주방으로 가서 컵에 물을 따라서 한 잔 마시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번에는 네 아빠랑 모임이 있어서 둘이 나갔다 왔단 말이야. 차도 막히고 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8시가 넘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집안에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냄새? 무슨 냄새? 선영이가 무슨 족발을 시켜 먹었다는데 그걸 거실 탁자에 그대로 놔뒀더라니까. 그건 오빠도 잘못했네. 오빠라도 치웠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그래서 네 오빠 방문이 열려있길래 내가 봤더니 네 오빠는 없고 선영이 혼자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고 있길래 깨워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라며 엄마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부모님은 모임이 있어서 오전부터 외출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오빠 여자친구가 놀러왔던 모양으로 집에서 종일 먹고 놀았던 모양인데요. 점심을 먹고 난 뒤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받아보니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였답니다. 결국 오빠가 부랴부랴 장례식장에 갈 준비를 했고 여친에게 그만 가보라고 했다는데 여친이 말했다네요. 어차피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난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 그래도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는 건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난 여기서 좀 더 놀다 집에 갈게. 집에 가면 더워서 에어컨 틀어야 하는데 여기가 편하단 말이야. 라며 홀로 집에 남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가고 난 다음에도 홀로 족발에 맥주까지 마시고는 오빠 방에서 뻗어서 잠을 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집에 혼자 남아서 족발에 맥주까지 마시고는 남친 방에서 잠이 들었던 거죠. 부모님이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에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데 거실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오빠 방문을 열어놓은 채 잠이 들었다네요. 그 모습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할 말을 잃은 엄마가 오빠 여친에게 싸늘한 목소리로 집에 돌아가라고 했다는데요. 오빠 여친이 눈치 없이 묻더랍니다. 어머님, 화나신 거예요? 빈집에 너 혼자 이러고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아무도 없긴 왜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결혼하면 저도 이 집안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운하네요. 오빠 여친의 철면피 같은 대답에 엄마가 당황했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결국 엄마가 미간을 찌푸린 채 다시 말을 꺼냈다네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으면 치우던지 해야지. 냄새나게 이게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두면 날파리 생기는 거 몰라서 그래? 그래봤자 몇 시간인데 무슨 날파리가 생겨요. 그리고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잠깐만 누워있어야지 했는데 깜빡 잠이 든 거 있죠. 알았어. 알았으니까 영민이도 집에 없는데 그만 집에 가봐라. 네, 알겠습니다. 라며 오빠 여친이 백을 집어들던 순간 부하가 치민 엄마가 다시 외쳤답니다. 갈 때 가더라도 네가 먹은 건 다 치우고 가야지. 제가 먹은 거요? 거실 탁자에 족발 남은 거 그대로잖니. 깨끗하게 치우고 가야지. 그동안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던 엄마였지만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니 순간 우라가 치밀었다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순간 오빠 여친 입에서 기가 막힌 소리가 터져나왔답니다. 어머님, 제가 비위가 약해서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잘 못 치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럼 네가 먹은 걸 지금 나보고 치우라는 말인 거니? 어머님이 치우기 싫으면 제가 영민 씨한테 집에 오자마자 치우라고 얘기해 놓을게요. 뭐? 그럼 영민이 올 때까지 이걸 그냥 여기에 내버려 두란 말인 거야? 오빠 여친의 행동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데요. 오빠가 올 때까지 냄새나는 그 음식물을 그대로 두라고 했다네요. 순간 엄마가 뒷목을 잡는 모습에 아빠가 엄마를 부축하며 급히 말했다네요. 알았으니까 넌 이만 가봐라.
저기 죄송해요. 저도 치우고 싶은데 진짜 비위가 약해서 치우다가 구토할 수도 있어서요. 그럼 괜히 일만 키우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이해해 주시는 거죠? 알았으니까 그만 가보라고. 평소 평정심을 잃지 않던 아빠조차도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고 오빠 여친이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갔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오빠에게 부모님이 노발대발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부모님 말을 듣던 오빠도 놀랐던지 안절부절 못한 채 대답했다네요. 그래서 내가 그냥 집에 가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너 2번 다시 선영이 집에 데리고 오지 마. 만나려면 밖에서 만나던지. 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죄송해요. 제가 단단히 이럴게요. 근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넌 걔가 어디가 좋다는 거야? 그냥 얼굴이 예쁘기도 하고 애기도 많고 그렇잖아요. 엄마가 늘 말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얼굴 보고 결혼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뭐니 뭐니 해도 인성이 바른 게 최고인 거야. 선영이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인성이 막 이상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라며 오빠가 볼멘 소리를 했다네요. 그 소리에 엄마가 버럭하려고 했지만 아빠가 말렸답니다. 오빠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빠가 엄마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말했답니다. 당신이 계속 선영이 뒷담화 해봐야 먹힐 것 같지도 않으니까 우선은 그냥 두자고. 지금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올 거야. 아무리 그래도 해도 너무하잖아.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저러다 결혼한다고 할까봐 아주 시겁하겠다니까. 당신 심정을 내가 왜 모르겠어. 근데 우선은 결혼한다고 막 울게 되진 않으니까 그냥 좀 지켜보자고. 저러다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라며 아빠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네요. 그 뒤에도 오빠 여친이 집에 오긴 했다는데 그 족발 사건 이후로 약간은 눈치를 받고 부모님도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본가로 들어온 뒤로는 갑자기 발길을 뚝 끊어버렸다네요. 그 모습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반기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요. 마치 불편한 무엇인가에서 해방된 듯한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오빠 여자친구는 한동안 집에 발길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엄마가 제게 살짝 물었습니다. 딸,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혹시 네 오빠랑 선영이 걔랑 헤어진 거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게 좀 이상하긴 한데 헤어진 것 같진 않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며칠 전에 내 휴대폰 충전기가 고장나서 오빠한테 충전기 있냐고 묻느라 방문을 놓고 하고 들어갔더니 여친이랑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 뭐라고 했는데 여자친구인지 알았어? 사랑한다, 보고 싶다. 둘이 아주 좋아 죽더라고. 아주 꼴값을 떨어대는구만. 어? 엄마도 그런 말 할 줄 알아? 내가 그동안 고상하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는데 선영이가 뭔가 하는 걔 때문에 저 밑바닥에 있던 본성이 막 나온다니까. 그날 집에 와서 보니 족발 먹은 게 막 널브러져 있는데 생각 같아서는 그 족발로 깃방망이를 날리고 싶더라니까. 와, 완전 신박한 생각인데? 엄마는 심각한데 지금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건 아니고 진짜 신박해서 그렇지. 근데 두 사람 결혼한다고 하면 진짜 어떡할 거야? 말이 씨가 된다고 했어. 절대 그런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마. 라며 엄마 얼굴이 시뻘개지는 모습에 제가 급히 입을 다물고 말았는데요. 사실 저도 오빠가 그 선영이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드디어 오빠 여친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오빠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으로 내내 조용히 앉아있다 돌아갔습니다. 오빠가 여친을 데려다주고 돌아오자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선영이는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야? 선영이? 아닌데, 별일 없었는데.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아니, 평소랑은 다르게 입을 꼭 다물고 조용히 있길래 무슨 일이 있었나 했지. 아, 그게 사실은 내가 은주 얘기했거든. 나? 내 얘기를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라며 제가 놀란 채 오빠를 뚫어져라 바라봤더니 오빠가 배시시 웃으며 입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 은주가 한번 뿔라면 성격 장난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했거든. 그렇지. 우리 은주가 또 한성격 하긴 하지. 내가 뭘 한성격을 해. 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는 것뿐이거든. 그러니까 선영이랑 전혀 안 맞을 수밖에 없지.
눈치가 전혀 없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눈치가 전혀 없는 건 아니네. 엄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피식 웃고 있자 오빠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선영이한테 은주한테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릴 거라고 했더니 선영이가 워낙 착하고 여리다 보니까 겁을 집어먹은 것 같더라고. 개뿔 착하고 여리긴. 엄마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왔고 가족 모두 놀란 채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요즘 미숙이가 화병이 났는데 참지 말고 다 표현하라고 했다더라고. 그래서 같이 있다 보니까 미숙이 말을 따라하게 되는 거 있지. 난 요즘 엄마의 새로운 모습을 자주 본다니까. 혹시 엄마 예전에 칠공주파 그런 거 활동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아니거든. 진짜 미숙이 따라서 하느라 그런 거야. 라며 엄마가 변명을 했는데요. 우선 부모님은 저로 인해서 오빠 여친이 너무나 조용해졌다고 그저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몇 달이 지나자 오빠 여친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집에 오기 시작했고 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인지 별일 아닌 걸로 제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여친은 엄마 말대로 성격이 많이 이상했는데요. 가족들이 다 있을 때는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지만 가끔 가족들이 자리를 비우고 둘만 있을 때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날은 부모님 두 분 다 외출을 하셨고 오빠는 잠시 마트에 다녀온다고 나가서 둘만 있게 됐는데요. 나란히 앉아있기 뻘쭘해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오빠 여친이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저기 은주씨, 궁금한 게 있는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내가 듣기로는 대학 다닐 때 영국으로 교환학생도 다녀왔다고 하던데 그럼 영어도 엄청 잘하겠네요? 그냥 의사소통 되는 정도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라며 제가 그냥 둘러댔는데 오빠 여친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도 꽤 길게 다녀왔다면서 그 정도밖에 못하면 머리가 나쁜 거 아닌가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영국까지 가서 공부할 기회를 줬으면 악착같이 공부할 생각을 했어야지 대충 놀고 왔다는 말인 거잖아요. 놀고 오다니요. 저도 나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머리가 나쁜 거라는 둥 그런 말을 하는 건 예의에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언니야말로 말 조심하셔야겠어요. 제가 정색한 채 딱 잘라서 대답했더니 순간 인상이 구겨지더니 오빠 여친이 다시 입을 뗐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다고 정색까지 하고 그래요? 그러게 처음부터 얘기를 똑바로 했으면 내가 그랬겠어요? 그럼 내가 막 자랑처럼 원어민처럼 잘해요라고 했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네요. 영국 가서 논 적 없고요. 내내 공부해서 영어 잘하거든요. 교수님이 수업을 영어로 하는데 그거 못 알아들었으면 거기서 공부를 어떻게 했겠어요? 오빠 여친이 대놓고 머리가 나쁘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욱한 채 쏘아붙였더니 오빠 여친이 뱁새 눈을 하고 때려보다 말했어요. 역시 영민 오빠 말이 맞았네요. 오빠가 자기 동생 화나면 장난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그동안 가족들한테 얼마나 싸가지 없이 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성이 발라야 한다니까. 라며 오빠 여친이 백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연락해서 밖에서 오빠를 만났던지 오빠도 늦게 들어왔고 잠시 후 집에 들어온 엄마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 여자친구는 대학을 어디 나온 거야? 혹시 들었어? 예전에 선영이가 말하는 거 얼핏 들었는데 지방에 있는 무슨 대학에 들어갔다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중퇴했다고 하더라고. 수준이 안 맞다니? 나도 몰라. 그냥 대학이 자기 지성을 다 못 채워주는 것 같다나 뭐래나 그러는데 요즘 세상에 학벌이 전부도 아니고 그냥 모른 척 했어. 그러면서 나한테 왜 시비를 거는 건지 모르겠네. 난 또 무슨 어마어마한 대학 나온 줄 알았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아까 오빠 여친이 나한테 영어 잘하냐고 물어보길래 거기다 대놓고 내 잘해요라고 하기 좀 민망해서 그냥 소통이 될 정도는 한다고 했지.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공부하러 영국 다녀왔는데 그 정도면 머리가 나쁜 거 아니냐고 하잖아.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나도 모르게 버럭했지 뭐. 뭐? 진짜 머리가 나쁘다고 했다고? 그냥 트집 잡고 싶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 선영이 걔는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네. 나한테도 가끔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막 한다니까. 암튼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사람이 영 아닌 것 같아. 오빠가 결혼한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 나는 얼굴 안 보고 살려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오빠 눈이 어떻게 된 게 분명해.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자 엄마 얼굴에 또다시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요. 밖에 택배가 쌓여있는 모습에
제가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물론 제가 시킨 택배도 있었고 엄마가 시킨 것도 있는 듯해 보였어요. 평소에는 대부분 엄마가 들여놨지만 그날은 부모님이 외출 중이셨기에 제가 들여놨는데요. 집에 도착하고 5분쯤이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려서 확인해 봤더니 오빠 여친이 서 있는 모습에 문을 열어줬어요. 언니 오셨어요? 오빠 아직 퇴근 전인데요.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택배 온 거 없었어요? 택배요? 베란다에 뒀는데 택배는 왜요? 왜긴 왜겠어요. 제 택배도 있으니까 물었지. 근데 은주씨, 택배가 오면 이름부터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택배에 내 이름이 딱 써있는데 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최소한 사람 이름은 확인하고 자기 것만 가지고 들어왔어야죠. 오빠 여친이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제게 짜증을 냈고 순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 집이고 우리 집에 온 택배를 내가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오빠랑 결혼하면 내가 은주 씨보다 손윗 사람인데 내가라니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하더니만 말이 상당히 짧네요. 거기서 이상한 것만 배워왔나 봐요. 오빠 여친이 다다다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 집이라고요. 근데 언니 택배를 여기로 보낸 게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두면 엄마가 가지고 들어올 게 뻔해서 들고 들어온 것뿐이에요. 근데 남의 집에 와서 이러면 곤란하죠. 저번에 집 앞에 놓여있던 택배가 한 번 없어진 적 있어서 여기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난 택배 상자 직접 가지고 들어와서 뜯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걸 그냥 들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적어도 이름은 확인하고 가지고 들어왔어야죠. 순간 오빠 여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우겨대는 모습에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괜히 말다툼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해요. 이건 뭐 외국에서 공부 좀 하고 오면 지들이 다들 엘리트인 줄 알아. 근데 엘리트면 뭐해? 개념을 밥 말아먹었는데. 라며 오빠 여친이 저를 노려봤는데요. 그쯤에서는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기에 제가 눈에 힘을 준 채 물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한 말이에요? 맞잖아. 가족들한테 싸가지도 없고 아나 무인에다가 아까는 내가 손윗 사람인데 오셨어요가 뭐야 오셨어요가. 넌 대체 개념을 밥 말아먹은 거야? 네가 착각하나 본데 여기는 영국이 아니고 한국이 한국.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 그럼 오셨어요 말고 뭐라고 해야 하는 건데요? 언니가 말하는 한국식은 뭔데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암튼 한국에서 살려면 개념부터 다시 배워. 오빠 여친이 저를 노려보다가 집을 나갔고 순간 몸이 바들바들 떨려와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었는데요. 잠시 후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은주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선영이가 오빠 여자친구인데 함부로 말을 하면 어떡해. 내가 뭘 함부로 말했다는 거야? 오빠도 여자친구 말만 듣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선영이 울고불고 난리 났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정 억울하면 집에 데리고 와봐. 진짜야? 그럼 네가 사과할 거야? 그러니까 우선 데리고 오라고. 라며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부모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에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부모님 표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잠시 후 오빠가 여친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던 오빠 여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으니까요. 그런 두 사람을 보자마자 제가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걸음을 다 하셨나이까? 셋내 인사 올립니다. 제가 넙죽 인사를 하자 오빠뿐만 아니라 여친도 놀란 표정이 역력했는데요. 오빠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한국식으로 인사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한국식은 어떻게 인사를 하는 건지 알려주던가. 언니, 제가 인사하는 법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데 알려주실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언니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언니 보고 오셨어요 그랬거든? 근데 손님사람한테 그따위로 인사를 하는 게 어딨냐면서 한국식 인사법을 똑바로 배우라고 하더라고. 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직접 물어보던지. 라며 제가 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 순간 오빠 여친이 잔뜩 화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는 나를 하대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요? 그럼 저한테 개념 밥 말아먹었다는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오빠 동생 소시오패스 같아. 라며 오빠 여친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제가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한 걸 재생시켰는데요. 오빠 여친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들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시 말을 꺼냈고요. 이래도 제가 거짓말이라고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집에 도착한 택배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지금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라는 제 말에 오빠 여친이 피식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역시 외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보통이 아니네. 라는 말을 하고는 뒤돌아 걸어갔거든요. 아마도 오빠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지만 오빠도 놀란 채 눈만 꿈뻑이고 있었는데요. 오빠 여친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안 따라오고 뭐해? 내가 널 왜 따라가? 뭐? 그럼 나랑 헤어지겠다고? 그럼 이 와중에 내가 너랑 계속 만날 수 있겠냐? 너야말로 소시오패스인 것 같으니까 가서 치료나 받아. 진짜 이럴 거야? 오빠 여친이 바득바득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아빠가 버럭했습니다. 여기가 니네 집 안방이야? 어디서 큰 소리야? 경찰에 신고해서 끌어내기 전에 당장 나가.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그 낯짝 들이밀면 진짜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그런 줄 알아. 아빠가 어찌나 무섭게 말을 하던지 오빠 여친이 사색이 된 채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뒤 오빠는 그 여자와 헤어졌고 큰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어요. 그러던 와중에 엄마가 제게 살짝 물었습니다. 근데 넌 그 와중에 녹음할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우리 집 주소로 자기 택배를 보낸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왔다고 쌩 난리를 치는 게 정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 느낌이 너무 쎄하던 차에 전에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 엄마가 했던 말이라니 무슨 말이 떠올라? 예전에 미숙이 이모 며느리가 미숙이 이모 모함하고 그랬다고 했잖아? 그랬지. 그래서 미숙이가 화병까지 난 거잖아. 그때 미숙이가 며느리 뺨을 올려붙였다는 둥 미숙이 며느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긴 했었지. 그때 엄마가 며느리랑 있을 땐 무조건 녹음하라고 알려줬다고 했잖아. 순간 그 얘기가 딱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바로 녹음 버튼 눌렀지 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잘했다 잘했어. 네가 사람 하나 살린 거다. 얼굴 예쁜 것만 보고 미쳐서 그러더니 진짜 어쩔 뻔했어. 걔랑 결혼하게 될까봐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른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오히려 나한테 발끈해줘서 고맙더라니까. 근데 진짜 소시오패스 아닐까? 라는 제 말에 가족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 뒤 오빠는 여친과 완전히 헤어졌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요. 살다 보니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